네, 김법성입니다. 홍익대 프리파이널 첨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학생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완결된 글, 그죠? 완결된 글을 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어떤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쓰자. 1번 문제가 어때요?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개인의 이익, 그죠? 이 문제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 가능한지, 그리고 이 비교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써라를 중심으로 800자를 써야 됩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성과 관련해서 이 각각의 제시문에서는 합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어떤 글쓰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완결성 있는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을 읽어보면서 첨삭을 해볼게요. 가는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인간 배아 실현과 이용에 반대한다. 가는 헌법재판소가 모순적 입장을 가진다며 이를 비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승인이라는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실험 허용 여부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시문 가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승인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생명 박탈의 결정자가 배아의 부모여도 말이다. 조금 길게 썼어요. 그죠? 가나다를 정리할 때는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죠. 자,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비교하는 글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이걸 반반 쓰려면 어때? 가나다를 많이 쓰면 분량이 좀 넘치겠죠, 그죠? 가의 내용상 틀린 건 없는데 조금 많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이익이 되는 한에서 부모가 생명 박탈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말한다. 즉 이익을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나에는 그래서 이익 형량이라는 중요한 개념어가 나오죠. 가는 정확히 서술함. 그러나 분량이 너무 긴.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는 어떤 이익 형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익 형량이라는 개념어가 나오니까 이 개념어를 적극 활용해서 바로 이익의 형량, 즉 이익의 어떤 양을 나누어서 판단을 해서 이익이 어떤 쪽이 더 크냐, 그래서 큰 이익을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반면 다한의 해리는 완전히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다. 임산부의 생명과 뱃속의 아이의 생명의 경중 등을 따졌던 제시문 나와 달리 다는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욱 중시한다. 인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수단화한 인간들의 고통에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다 가나다 이야기에 어떤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틀린 부분은 없는데 일단 지금 보세요. 600자, 거의 700자 정도까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다 내용 요약이 너무 길어. 다 내용 정리가 너무 김.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그냥 압축적으로 딱 한 300에서 400자 정도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300에서 400자, 즉 비교는 300에서 400자 정도로 좀 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견해 쓸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사회적, 개인적 이익 간의 가치 비교나 상호 경중의 판단은 불가능하다. 제시문 가에서 말하듯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함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생명은 나다처럼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 혹은 물질적 가치의 이익과 같은 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 요거는 어때요? 주장만 있죠, 그죠? 그죠? 지금 근영 학생의 그 일방적 주장이지, 이건 일방적 주장이지 이유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논술은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결국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건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 근거가 좀 정확히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하면요. 이거는 B 정도 받겠습니다. 즉 학생의 사고력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근영 학생의 사고력이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적당히 이렇게 짜집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잘 드러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개인적 사회적 이익과 생명관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가.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잡았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목적으로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누군가 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저항하고 그 사람을 때려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생명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회적 개인적 이익과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호 경중과 비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를 조금 정확히 따져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의 어떤 생명이 다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기본권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이유나 근거, 주장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장의 핵심 기준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왜 타당한지 이제 논증해야 한다. 자, 지금 글을 보시면 어때요? 목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인간을 목적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증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글의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내용 요약이 너무 길다. 학생의 사고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알겠죠? 적극적으로 주장을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논증하는 글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아쉽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합리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과 관련해서 쭉 일관되게 쓰셔야 됩니다. 반은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사회적 합리성을 취하는 입장이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 그 두 입장은 얽히고 설킨 관계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어떤 문제나 상황을 두 가지 합리성 모두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지금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두 특징들은 잘 서술을 했는데요. 관계는 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뭘 설명해야 돼요? 과학적 합리성이 무엇이고 사회적 합리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개념을 설명 혹은 이해한 티를 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죠? 사회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 판단, 문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자, 라는 사형제도의 존립 여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 이삭 에이리는 사형제도에 따른 억제 효과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리성의 근거에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처음에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경제학자들이 수치에 입각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과학적 합리성도 증명되고 결국 두 입장을 화합한다. 사형 문제를 총체적으로 판단했다는 데 대해서 바하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재심은 라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환경적 차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수치적으로만 계산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기에 이런 점은
바에 의해서 비판받을 수 있다. 지금 글이 뭐 바에 의해서 어떻게 비판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호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지금 근영 학생이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 합리성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합리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티를 내는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결국에는 라에서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합리성에 따르면 사람을 한 명 사형시키는 것이 18명의 어떤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형제도가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일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을 한번 보면요. 마에서는 DDT 사용에 어떤 문제를 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콰르줄라의 지방에서 말라리아 퇴치용으로 사용하는 DDT를 선진국이 이 지역을 원조해준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DDT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퇴치용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정도는 무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적 합리성을 고려하면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요거 잘 썼네요. 그죠? 그러나 이들의 과학적 합리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회적 합리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회적 합리성은 어떤 사회예요? 선진국이죠. 선진국. 그죠? 그러나 재심은 바에 따르면 이는 옳지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쪽의 입장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합리성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합리성이 너무 과도하게 부각된 것. 그래서 많은 조금 괜찮게 썼네요. 많은 사회적 합리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어서 과학적 합리성이 무시되는 어떤 사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면 요거는 뿔 정도 주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아쉽네요. 지금 많은 괜찮은데 앞에 두 단락이 글이 모호함. 자,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이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전체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총평은 점수는 B입니다. 안정권은 아니고요. 이 시험으로 치면은 이제 통과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점수는 B고요. 일단 글을 쓰고 서술하는 능력 자체는 좋습니다. 서술 능력, 그러니까 글을 서술하는 능력은 좋은데 어떤 학교가 원하는 어떤 답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학교가 원하는 답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 원고지에 칸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무엇을 써야 내가 똑똑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채점자에게 줄까. 그 다음에 사고력이 드러나는 글을 쓰자. 알겠죠? 사고력이 조금 적극적으로, 즉 논증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형태의 글의 느낌이 덜 나는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네요. 근영 학생은 지금 남은 기간 준비를 하려면 홍익대 문제를 한 2, 3회 정도 더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완벽하게 고쳐쓰기 해보자. 알겠죠?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를 조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영 학생 첨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질문들 하시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서술 능력은 좋으니까 포인트를 딱 정확히 잡아서 사고력, 깊이 있는 생각이 조금 드러나는 글을 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